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매일 아침 타이거 황윤석 대표와 굿모닝 증시 라이브에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물타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그 특별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표님, 뭐 인사를 다시 하기도 네. 어색해요. 그냥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물타기를 저희 방송 보다 보면은 채팅에서 어제 괜히 물 탔다 아니면은 물 언제 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물타기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산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타기하고 산타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산타기는 위를 쳐다보는 거고요. 물타기는 밑을 내려다보는 거니까 네. 관점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수익의 크기도 다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타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꼭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수하는데 손실이 깊어져요. 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락시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타기 하면 단가가 낮아져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처음에 한 3,400만 원 갖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3,400만 원을 또 투입을 해요. 그럼 처음에 비중이 한 5% 정도 됐는데 3,400만 원을 더 투입하니까 비중이 10%가 돼요. 단가는 일시적으로 낮아져요. 네. 근데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 들어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냉탕, 온탕 오러 갈 때 꼭 그 온도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발을 먼저 담궈봐요. 내가 들어가도 그렇죠. 되나 안 들어가도 되나. 그런데 그 발을 담궈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발리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못해요.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고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를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차라리 손절이 낫다? 네.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초기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커지고 손실이 깊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악순환에 늪처럼 빠져드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물타기에 하는 게 꼭 나쁜 거냐, 좋은 점은 없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물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 딱 들어와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버리면 물타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손실이 깊어지니까 네. 본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물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타기의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기에 주식을 사서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게 산타기다 이러면 네. 물타기는 반대죠. 반대인데 손절하고 산타기, 물타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은 뭐냐? 초기에 내가 적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네. 처음에 한 주, 두 주씩 사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한 주, 두 주 사서 뭐 그럴 바에 뭐하러 사 이러는데 그 초코병 네. 보내는 거.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또 다른 게 종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포트에 넣어놓으면 이게 수익률이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가는 놈이다 아니다라는 걸 한 주 갖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은 처음에 초기에 투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를 하시는데 손절은 초기에 비중이 적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손절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손실도 크게 안 나지만 수익은 당연히 안 나죠. 매일 손절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손절을 잘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요. 대부분 손실을 키운 상태에서 손절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손실폭이 커지다 보니까 원치 않는 물타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점점 그러면 바람직한 그래도 물타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바람직한 물타기는 뭐냐면 모든 악재가 다 출현한 다음에 모든 악재가 다 나왔을 때 대부분의 시장의 뉴스들은 뭐냐면 이거 사면 안 된다, 목표가 낮추고 뭐 온갖 그렇죠. 계속 그런 계속 후속 작업들이 악재만 나와요. 네. 그럴 때 타이밍을 봐서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그 종목이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온다. 또는 주가가 바닥에서 완전히 터닝한다.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바닥권 대량 거래는 평소보다 한 몇 배 정도를 기준 잡고 제가 될까요? 보기에는 최소한 한 5배 이상 나와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야 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걸 하는 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타기 시점은 일단 모든 악재가 출현된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거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량 거래, 평소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네, 그때 확인 후 이제 물타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물타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손절도 계속하면 안 좋지만 네. 물타기도 계속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버릇이잖아요. 네, 그 이제 보면은 매수한 다음에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놓친 다음에 계속 하락하잖아요.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5% 손실일 때 손절을 했으면 될 거를 이걸 키우다 보니까 20%가 되고 네. 점점 더 30%가 되고 손실폭이 커질수록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의 생각은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네. 예, 손실폭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면서 추가 매수로 계속 단가를 낮춰야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물타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물 타다 대주주 된다는 얘기가 진짜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물타기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물타기를 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꿈이 다 소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전만 되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본전 될 거면 진짜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본전을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대회에서 수익률 대회에서 만약에 그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초기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져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게 우리는 2달이라는 그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돈이 묶여 있을 틈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묶어 놓으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기회의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다 아니다 하면 바로 빼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근데 보니까 이쪽이 더 강하게 간다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투입했는데 그다음에 뭐 500만 원 투입한다든지 점점 투입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물타기는 방법이 나중에 목표는 본전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소박한 목표를 위해서 많은 시간 고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타기 웬만하면 참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저점 터닝하는 걸 잘 보고 시점을 잘 잡고 막 딱 적당한 비중을 투자를 해서 잘 빠져나온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실전 사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 종목인데 카카오와 네이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가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소형 기업들, 골목 상권에 나오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거 앱까지 카카오가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그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 독점하는 그런 업이 네. 나타났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카카오의 영업 그 사업에 보면 쭉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중소형 그 이제 저자본으로 하는 그 중소형 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해야 될 것들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즈, 뭐 그런 거, 카카오 엔터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네. 있는데 뭐 상장을 연기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서 또 카카오페이는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받은 걸 또 팔고 나가서 먹튀를 했다.
이런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카카오 보면 이제 카카오는 100만 원 간다 뭐 그런 뉴스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없으면 주식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완전히 180도 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된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115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2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그런 알짜배기 업체가 LG화학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그 상황 기업들이 빠져나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은 대주주들은 그만 갖고 있다가 손실을 그대로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차트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그다음에 물타기를 잘못했을 때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자리 가격대가 17만 원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8만 원대 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여기 내려갔을 때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물타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떨어졌을 때 또 물타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자리에서 올라오다 여기 주저앉으면 잘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또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손실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가 바닥이냐?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염없이 바닥에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냐.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볼 때 거래상으로 바닥이라는 징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들만 죽어라고 사고 있지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봐야 5% 10% 이상 오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를 안 하고 내가 이거를 비중을 5%에 있는 데서 손실이 크더라도 참았다가 파는 거와 20% 30% 40%가 됐을 때 있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쯤 물을 타볼까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아니네요. 네. 네. 지금 카카오는 또 물탈 시점이 전혀 아니라는 것까지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카카오는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고요. 이제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네이버의 뭐 지금 그 성장 동력,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SNS 이러는데 지금 네이버는 약간의 바닥 확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만 바닥이다 확실하게 터닝한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은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내가 물을 타라도 되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 경우에 보면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는 과정에 여기 보시면 쭉 여기서 45도 각도로 떨어지는 와중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다 팔았어요. 개인들만 죽어라고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올 때 네이버나 카카오의 반등이 나올 때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되느냐. 결국 개인들이 치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을 타서 내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나 주가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술적인 반등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져나오면 손실이 적을 걸 손실을 키워서 비중을 키워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봤는데 이제 셀트리온도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또 심지어는 뭐 분식 회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물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셀트리온도 표적이 됐던 종목들인데 그러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잖아요. 네, 비슷하죠. 근데 다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셀트리온이 만약에 꺾어졌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꺾어졌는데 셀트리온 제약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 나왔을 때, 그다음에 분식회계 나왔을 때, 그다음에 임상 실패했을 때 이게 네. 가장 제약주에는 쥐약이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셀트리온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밑에 수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긴 하락 구간에서 보시면 쭉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집중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까지 쭉 던졌어요. 기관은 이 하락하는 과정에. 그런데 네. 외국인들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개인들만 박을 한 거고 지금 셀트리온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급락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다 터닝 포인트가 마련된다 이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정도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물을 타도 돼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역시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물 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좀 더 확인하고 나서 터닝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똑같죠? 똑같아요.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여기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에서 돌아서는데 아까 비교해 보면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기관 던지고 이 삼형제가 거의 똑같은데 이 돌아서는 터닝의 강도가 조금 보면 셀트리온이 좀 더 나았어요. 아까 비교해 보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뭐 시총 상위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이 반등 속도가 바닥권에서 반등 강도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이 거래량들을 보면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어도 이 정도는 터져주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야 아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물타기를 할 때는 바닥 터닝한 거 확인하고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게임주는 극과 극이거든요. 네. 게임주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주 크래프톤부터 볼까요? 네. 자, 크래프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하락폭이 역시 굉장히 컸던 기업입니다. 지금 하락 각도도 여기서 보면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잠이 안 올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보면 각도가 45도 각도로 쭉 흘러내립니다. 미끄럼틀.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거래량이 이런 와중에서도 거래량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금씩.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 건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아 이제 돌아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기관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관리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태죠. 네.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냐 이제 보면 거래량을 이 정도 거래량들이 실려주면서 바닥 확인을 해줬을 때 네. 가격대로 얘기하면 35만 원 정도가 강하게 돌아섰을 때 이런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주 중에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게임주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크래프톤 봤고요. NC소프트도 한번 볼게요. 네,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NC소프트 리니지 옛날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미 장대 양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 신호들이 쭉 나왔었어요. 근데 한 가지 보면 좀 다른 게 아까 크래프톤은 외국인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NC소프트는 기관들이 아직 던지질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은 거의 물량을 다 던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쭉 흘러내리고 있는 거 쭉 이제 보실 거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터닝이 나왔는데 반등이냐 이렇게 보시면 아직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바닥권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60만 원 이상 정도에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실려주는 모습이 들어와야 내가 이걸 70만 원에 샀는데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나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물타기 시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게임주는 너무 다르다 얘기를 주셨잖아요. 지금은 완전 좀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크래프트, NC소프트를 짚어봤고 조금 다른 위메이드 한번 짚어볼게요. 예, 위메이드는 마침 또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악재가 나와서 네. 14%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뭐 더 많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게임주 중에서 강한 게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보면 아까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121선, 61선 이런 쪽에서 터닝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여기서 조금씩 거래가 실려주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추세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터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고 기관도 바닥권에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NFT나 P2E 쪽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한번 짚어볼게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보면 지금 여기서 흐름들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여기서 낙폭이 커졌다가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121선은 아니고요. 21선, 61선 깨진 다음에 하는데 여기서 보면 기관이라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 있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C2X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만 수반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 시에 물타기에도 좋은 구간이죠. 네. 네. 컴투스 홀딩스 짚어봤습니다. 네, 물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인데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매드팩토도 이제 물을 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매드팩토도 짚어볼게요. 네. 그 옛날에 벡토서팁이라고 해서 그 항암 신약 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근데 네. 임상에서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그쵸. 뉴스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다. 회사 쪽에서는 그 뭐 반박 기사도 내놓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추세적인 하락에다가 악재를 맞았을 때 여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위에서 샀는데 이걸 이제 주봉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분봉으로 보면 이제 너무 그 좀 빨리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자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갔었냐 하면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때 샀다. 또는 이때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폭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8만 원에서 네. 10만 원 정도에 샀다 그러면 지금 3만 원대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매년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할 때마다 벡토서팁은 뭐 기술력이 좋다, 뭐 컨퍼런스에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상하면서 꺾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급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아직도 추가 하락의 여력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산 가격대만 생각해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악재가 해소가 되고 뭔가 자사주 매입 재료까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그 하락폭이 커 있는 상태고 대기 매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 이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터닝이 되겠냐면 역시 임상 통과한다든지 그 임상 실패한 거를 이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급락할 때 외국인 기관이 다 던졌다가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적어도 45,000원 정도가 돌아서는 시점에서 네. 추가 매수는 그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패, 그 다음에 뭐 또 악재들이 많잖아요. 뭐 그 다음에 사망 발생, 뭐 그 다음에 분식회계, 또 상장 폐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대로 급락하게 돼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항상 좀 조심하자 얘기를 주시면서 매드팩도 혹시 지금 몰려 계셔서 타이밍 보고 계시다면 돌아서는 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뭐 관리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또 원래도 많이 빠졌는데 낙폭이 더 컸어요. 코오롱 티슈진 상패 판단 네. 보류에 또 네. 최근에도 또 몸매를 맞았습니다. 와, 이렇게 빠지니까 물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봐주세요. 네, 절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티슈진 같은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 안 된다 그런 뉴스가 있을 때 일단 그런 그 메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안 좋은 이슈에. 네. 그래서 루저들 사이에 껴있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롱생명과학이 뭐 티슈진의 제약사인데 지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때 반등이 나왔다가 뭐 실적이 좋아졌다 다시 뭐 임상을 도전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 기관들은 안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고점에 올라갈 때마다 팔고 있고 절대 물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젠의 그 저기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뭐 오늘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먹튀한 기업 그러면 뭐 신라젠이 나오는 것처럼 신라젠이 10배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타는 그런 팁을 드리는 강의다 보니까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을 위주로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흐름이 조금 부진해서 또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번 네.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휘발유차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변신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현대차나 기아차 시총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줘야지 개인이 사서 올릴 수 없는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고점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나가서 바닥권에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누가 다 샀냐면 개인이 다 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뭐 수출이 증대하고 생산이 증대한다고 하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은 나쁘지 않은데 네.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보시는 바처럼 애플카,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변신하는 기업 쪽의 흐름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덥석 잡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을 탈 때는 항상 바닥에서 강력한 매수세 거래량이 나오면서 터닝할 때를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아의 경우는 조금 난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아의 경우도 이게 지금 3단 이게 뭐죠? 3단 바닥이라고 하는 건데 이 3단 바닥이 보통은 이 3단 바닥이 왔을 때는 이걸 깨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기아는 조금 다른 게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고 기관은 거의 다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3단 바닥이 깨지지 않는 한 기아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8만 6천 원인가요? 7만 6천 원, 7만 6천 원 넘어가면 지금 여기서 한번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 저는 저점 확인된다. 그리고 거래량 실리면은요. 그래서 기아의 경우는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한번 저점 매수로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네. 주봉상으로 보시면 기아의 경우는 고점 대비 크게 물려있질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꼽아볼 만한 낙폭이 심한 종목이 LG화학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제 IPO 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좀 물 타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가 네. 한번 짚어볼게요. 네, LG화학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네. 아직 쌍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저점에서 조금 사고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증권사 리포스트에서도 보면 낙폭 과대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 같은 걸 보더라도.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보면 알짜 안고 빠진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봉상으로 보고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한번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대부분 물려있는 가격대가 이게 105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90만 원, 80만 원대에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64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70만 원을 회복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려줄 때, 예, 그때 한번 물을 타보시면 저는 80만 원 정도까지 이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는 현대차, 기아, LG화학 최근에 좀 낙폭이 컸는데요. 언제쯤 물 타면 좋은지 지금 타도 되는지 아닌지도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는 아침마다도 8시부터 개장 후까지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오시면 같이 전략도 세우고 좋은 공략주도 매일 3종목씩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 네, 알고 계시죠? 네, 매일매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